예산 편성 방법 중 성립 전 예산 편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 편성이란 사업 용도가 지정되고 소유 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 전에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차기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사후에 심의 자문을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비를 통해 성립 전 예산 편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이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계약 연기에 따라 3, 4월에는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교원 급여를 전액 지급한 유치원에 한해 원화당 월 최대 16만 4,300원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 전입금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원에서는 통상 전입금이 교부되면 먼저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입니다. 예산 편성 절차는 성립 전과 추경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목적이 정해진 경비에 한해 성립 전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전입금 교부일에 맞춰 수납 처리를 하고 지출 과정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입금 업무 처리 방법 중 성립 전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지원액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 편성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한시지원 사업은 교육과정 수업료는 월 최대 14만원, 방과후과정 수업료는 월 최대 24,3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원화가 50명이고 방과후과정 원화가 30명이라면 교육과정 수업료는 14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2개월, 방과후과정 수업료는 24,300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2개월 분인 1,545만 8천원이 유치원으로 교부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1,545만 8천원을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이 편성해 보겠습니다. 교원 인건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고 직원 인건비로 2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간식비로 145만 8천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 예산 편성 시스템 사용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예시이므로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사정에 따라 사업 계획서를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다. 참고로 한시지원 사업비는 다음 연도로 2월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인건비에 우선 편성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먼저 예산 과목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은 품목별 예산 제도로 관, 항, 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항, 목 이런 용어가 자주 나오니 예산 과목 구조에 대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은 세입과 세출 예산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예산의 관, 항, 목 구조 중 관과 항은 기존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가장 하위 구조인 목만 신설되었습니다. 세입은 인건비 보조금이라는 항의 밑으로 인건비 한시지원 보조금이라는 목이 신설되었고 일반 운영 보조금이라는 항 하위로 일반 운영 한시지원 보조금이라는 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세출은 교원 인건비라는 항 하위로 교원 급여 한시지원이라는 목이, 직원 인건비라는 항 하위로 직원 급여 한시지원이라는 목이, 그 밖의 인건비라는 항 밑으로 그 밖의 인건비 한시지원이라는 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교육활동비라는 항 하위로 일반교육활동비 한시지원이라는 목이, 방과후 교육활동비 항 하위로 방과후 교육 돌봄비 한시지원이라는 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설된 세입, 세출 과목은 그 성격에 맞게 인건비 관련 세입목과 세출목의 금액을 일치시키고 운영비 관련 세입목과 세출 금액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럼 1,545만 8천원 한시지원 사업비를 보이는 화면과 같이 예산 과목을 연결합니다. 인건비 1,400만원은 인건비 한시지원 보조금이라는 세입목으로 연결하고 그중 교원 인건비는 교원급여 한시지원이라는 세출목으로 직원 인건비는 직원급여 한시지원이라는 세출목으로 편성합니다.
방과 후 간식비 145만 8천 원은 일반 운영 한시지원 보조금이라는 세입목으로 방과 후 교육 돌봄비 한시지원이라는 세출목으로 편성합니다. 이렇게 편성하려는 사업 내용을 화면과 같이 정리합니다. 전입금이 산정된 현황이 나타나도록 하고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간략히 기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K-에듀파인에서 성립 전 예산 편성과 징수 결의를 할 때 이 내용을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참고로 성립 전 예산 편성과 징수 결의는 하나의 세입목으로만 작성이 가능하므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시지원 사업은 반드시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이라는 명칭을 제목, 개요 등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을 성립 전으로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입사업 코드관리 메뉴에서 신설 세입목 사용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통상 본예산 작업 시 모든 세입 과목을 체크하고 저장하므로 기존의 예산 과목을 활용하여 성립 전 또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이 단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은 예산목이 신설되었으므로 이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그럼 시스템의 세입사업 코드관리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사업관리 기준정보 세입사업 코드관리 메뉴입니다. 회계연도를 확인하고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2020학년도에 사용 중인 세입목이 모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 보조금이라는 세입항에 인건비 한시지원 보조금이라는 세입목이 일반 운영 보조금이라는 세입항에 일반 운영 한시지원 보조금이라는 세입목이 신설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세입목 사용 여부를 체크하고 우측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예산관리, 예산 편성, 성립 전 예산관리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을 새롭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성립 전 예산을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연도가 보이고 진행 상태에는 아무것도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제 요청, 삭제, 출력 버튼은 비활성화되어 있고 목록과 저장 버튼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기본 정보와 예산 정보 두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아직 예산 정보 탭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에서는 재원 구분, 건명, 개요, 요구자, 신청일자, 요구일자 앞에 별표가 있으므로 필수 입력 사항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단은 첨부 파일을 등록할 수 있는 파일 버튼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의 재원 구분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재원 구분은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 부담금 수입, 그 밖의 수입 중에서 선택합니다. 건명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존에 작성한 개요 작성 예시안을 드래그하여 자판을 이용하여 컨트롤 C를 누르고 다시 시스템으로 이동하여 컨트롤 V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건명은 다시 컨트롤 카피를 해서 건명란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진행 상태가 작성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고 결제 요청, 삭제, 출력 버튼도 활성화되었고 예산 정보 탭도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산 정보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산 정보 탭은 세입 예산 요구 목록과 세출 예산 요구 목록으로 구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 예산을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 세출 예산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입 예산 요구 버튼부터 클릭하겠습니다. 시스템 입력에 앞서 우선 성립 전 혹은 추경 예산 편성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성립 전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방법은 기정 예산을 두고 만들어야 하는 예산액을 증감 조정하여 편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정 예산이란 이미 성립한 예산을 말하며 1회 추경 시의 기정 예산은 본 예산을 말하고 2회 추경 시의 기정 예산은 본 예산과 1회 추경 예산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이미 성립한 기정 예산은 없앨 수 없습니다.
기정 예산이 잘못된 것은 감액하여 조정하고 필요한 사업을 증액하는 것을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중에서 목적이 지정된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 있는 것을 성립 전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면은 성립 전 예산 세입 예산 요구 작업창의 기본 설정 화면입니다. 성립 전 예산이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정 예산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기본 설정 화면에는 기정 예산은 보이지 않고 산출 시가 요구액, 요구 총액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처럼 기존 예산을 증액하기만 한 경우에는 이 기본 화면에서 입력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만 추경 작업을 했을 때는 기정 예산이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설정 화면에서 기정 예산을 보이게 하려면 기정 예산의 삼각형을 클릭하여 최종 예산을 체크합니다. 기존 예산의 전체적인 증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정 예산에서 최종 예산을 선택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징수액과 기정 예산액 대비 요구액의 증감액 등을 살펴보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다시 시스템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관리 예산정보 탭의 세입 예산 요구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된 성립 전 예산 세입 예산 요구 팝업 창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입목, 산출 내역, 산출식을 입력해야 합니다. 기존의 세입목과 산출 내역이 아닌 새로운 세입목과 산출 내역을 입력하려고 한다면 행추가 버튼을 이용합니다. 세입목은 돋보기를 이용하여 선택합니다. 인건비 한시지원 보조금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산출 내역에는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출식은 1,400만원 곱하기 1씩는 이라고 기재하겠습니다. 산출식을 기재하면 요구액이 자동으로 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닫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세입 예산 요구 목록에 세입 예산이 1,400만원 요구액이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출 예산 요구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출 예산도 시스템에 입력하기 전에 먼저 화면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과 달리 항부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입 예산은 목부터 입력하면 되므로 행추가 버튼이 있지만 세출 예산은 항부터 입력할 수 있으므로 항추가 버튼과 산출 내역 추가 버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세출 내역에 입력하고자 하는 항이 없다면 항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항, 목, 산출 내역을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참고로 기존의 항 구조가 있는데 항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동일한 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항은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라는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목과 산출 내역이 아닌 새로운 목과 산출 내역을 입력하고자 한다면 산출 내역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목과 산출 내역은 항의 하위 구조이므로 반드시 해당 항을 선택한 후 산출 내역 추가 버튼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과 달리 이 항, 목, 산출 내역의 구조를 좀 더 신경 써서 작업해야 합니다. 참고로 산출 내역도 기존의 항, 목, 산출 내역과 동일한 산출 내역이 입력되면 항, 목, 산출 내역은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라는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세출 예산도 기정 예산을 나타나게 하려면 기정 예산의 삼각형을 클릭하여 최종 예산을 체크하면 됩니다. 추경이나 성립 전 예산은 기정 예산에서 어떤 산출 내역을 증감 조정할지 혹은 새롭게 산출 내역을 추가할지에 대해 생각해서 편성하는 것이므로 추경 편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기정 예산의 편성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집행 현황을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은 하단에 세입 예산 요구액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기본 중 하나가 세입과 세출 예산액을 반드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세출 예산을 입력할 경우에는 반드시 하단에 있는 세입 예산 요구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시스템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 세출 예산 요구 팝업 창입니다.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 중 인건비 1,400만 원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급여 한시지원 목이 신설됐으므로 교원 인건비 항을 선택한 후 산출 내역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세출 목은 돋보기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교원 급여 한시지원 목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산출 내역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교원 급여라고 기재하고 산출식은 20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월이라고 기재하겠습니다. 그럼 요구액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예산 현황에 직원 인건비가 없으므로 직원 인건비는 항부터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항은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직원 인건비 항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목도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직원 급여 한시지원이라는 목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산출 내역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직원 급여라고 기재하고 산출식은 100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2월이라고 기재하겠습니다. 그럼 200만 원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출의 요구액과 세입의 요구액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측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예산정보 탭에 세입 1,400만 원과 세출은 교원급여 1,200만 원, 직원급여 200만 원이 편성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산정보 탭에 세입과 세출 요구액을 모두 입력하고 기본정보 탭의 내용을 모두 올바르게 입력했다면 우측 상단의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는 원장 선생님까지 상신하도록 합니다. 업무관리와 연계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 편성 결제가 완료되면 진행 상태가 완료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 중 인건비 1,400만 원을 편성했으므로 운영비 145만 8천 원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관리 메뉴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원 구분은 보조금 및 지원금으로 선택합니다. 건명과 개요는 기존 작성건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예산정보 탭으로 이동합니다. 세입예산 요구 버튼을 클릭합니다.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세입목은 돋보기를 이용하여 선택합니다. 일반 운영 한시지원 보조금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산출 내역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일반 운영비라고 기재하고 산출식은 24,300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2월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우측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세출 예산 요구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출 예산 요구 팝업 창에서 기존의 예산 현황을 살펴봅니다. 기존 예산에 방과후 교육 활동비가 있으므로 방과후 교육 활동비를 선택하고 산출 내역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방과후 교육 활동비 한시 지원이라는 목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산출 내역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방과후 간식비로 기재하겠습니다. 산출식은 24,300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2월이라고 기재하겠습니다. 세출 요구액과 세입 요구액이 일치하면 우측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예산 정보와 기본 정보를 모두 올바르게 입력했으면 우측 상단의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원장 선생님까지 결제를 상신합니다. 참고로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전입금은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없이 일괄로 교부되지만 유치원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하여 집행을 원한다면 인건비 목과 운영비 목을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징수결의도 하나의 세입목으로만 징수결의 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목과 운영비목을 각각 징수결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 편성건은 반드시 차기 추경에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